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82, 83쪽 입히하는 일 두 번째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번 배운 광합성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증산작용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입히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역할입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유일하게 잎에서만 일어납니다. 입히하는 아주 중요한 증산작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식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듣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잎에 도달한 잎 어떻게 될지 알아보아요. 나뭇가지에요.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워두면요.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대체 이 물방울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비닐봉지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차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이 생겼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이 잎에서 물이 나와서 이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죠. 가만히 있어보자.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줄기를 통해 물이 이동해서 잎에 도달해요. 그러면 잎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죠.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장해둘까요? 아니면 진짜 밖으로 내보낼까요? 이거 궁금하죠? 그래서 가설을 이것으로 세우고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는 뭐예요? 잎에서 물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그럼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모종에 있는 잎의 유무, 잎이 있고 없고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같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슷한 크기의 모종 두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잎을 그대로 둬요. 그리고 이 하나는요, 잎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크기의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하고 같은 양의 물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식물을 넣는 거죠. 이때 이 물이 증발할 수 있으므로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와 줄기를 탈지면으로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같은 크기의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우고 나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꽁꽁 묶어둔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루 이틀 정도 두면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럼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측정해야 할까요? 바로 이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준비를 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관찰해 보자고요.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잎이 있는 식물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생겼네요. 잎을 제거한 식물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전달되고 잎에서 광합성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은 잎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잎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것을 기공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나요? 실험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해요. 자, 잎이 있는 모종에서는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나요? 바로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반면 잎이 없는 모종은 어떤가요?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기지 않았고요.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이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어떤가요? 진짜로 잎에서 물이 빠져나간 것이 맞네요.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잎에 도달한 뒤에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인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의 잎의 표면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을 무엇이라고 한다? 기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잎에 도달한 물은 이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긴 까닭은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증산작용은요, 잎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데요. 과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은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원래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은요, 이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 아래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이 꼭대기에 있는 잎까지 물을 쭉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 뿌리에서부터 쭉 잎까지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요, 사람이나 동물이 땀을 흘리면 체온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는 대부분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요. 이때 주위에 있는 열도 함께 빼앗아가기 때문에 식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식물도 땀을 흘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 증산작용은요, 또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낮에 주로 잘 일어나고요. 또 빨래가 잘 마르는 때를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바로 햇빛이 강할 때,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그리고 바람이 잘 불고 식물 안에 수분량이 많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 잎에 기는 증산작용.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잎에 도달한 물은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역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영상으로 시청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산작용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증산작용의 뜻. 자, 증산은 한자어입니다. 수증기 증, 흡틀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을 합치면은 공중에 수증기를 내뿜는다는 뜻입니다. 자, 즉, 증산작용이란 잎에 도달한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에 도달하고 그 일부분은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자, 그럼 남은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분은 식물의 몸에 저장이 되지만 대부분의 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잎에 도달한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잎에서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증산작용입니다. 증기작용, 증발작용 등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증산작용으로 꼭 구분해서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처음에 흙에 있는 물 외에는 외부에서 전혀 물을 주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는 작은 정원입니다. 물을 주지 않았는데 식물은 어떻게 물을 얻었을까요? 자, 실제로 이 식물은 이런 상태로 몇 달째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증산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게 필요한 양분을 만든 뒤에 남은 물을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물은 흙에 다시 흡수되어서 다시 뿌리로 흡수되고 또 이것이 잎까지 가서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가고를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필요한 양분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유일하게 잎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잎에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잎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조직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은 잎의 뒷면에 있으며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기공이 잎의 앞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가 오면 기공이 구멍이니까 그곳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물 안에서 물이 막 엉키게 됩니다.
기공의 모습을 100배로 확대해보니 입술 모양입니다. 이러한 입술 모양이 열렸다가 닫히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조절해줍니다. 자, 기공은 아주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엄지손톱만한 넓이의 잎에 수만 개가 넘는 기공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작을지 상상이 가나요? 네, 식물들은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와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 물을 식물의 몸 안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광합성을 하는데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식물들이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면 가지나 뿌리를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서 다른 곳은 가만히 두고 잎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선인장 잎이 가시가 된 이유도 바로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사막에 물이 부족해서 사막에 사는 식물은 증산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넓은 잎들을 이렇게 가시로 만들었습니다. 자, 잎에서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정답은 기공이었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기공은 잎의 앞면에 있다. 정답은 X이겠죠. 자, 다음 문제. 기공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것도 X입니다. 광합성을 하고 남은 물은 기공에 저장이 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세 문장이 모두 틀렸습니다. 기공은 잎의 앞면이 아니라 바로 뒷면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기공에서는 광합성이 아니라 증산작용이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을 하고 남은 물은 기공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치면은 세 문장이 모두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닐 속에 생기는 물방울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고 셋 중에 골라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잎이 가장 많은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실험은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증산작용의 중요성, 물을 끌어올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증산작용이 있어야 식물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즉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10m가 넘는 큰 나무의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0m가 넘는 빌딩 위에 올라가서 호스를 입에 물고 1층에 있는 물통에 연결한 다음에 1층 물통에 있는 물을 빨아 먹으려고 한다면 물이 잘 빨리 올라갈까요? 네,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식물은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식물의 똑똑함이 정말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엄지손톱만한 넓이의 잎에만 해도 수만 개가 넘는 기공이 있어서 식물 전체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공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줄기 안에 있는 물이 이동한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 통로를 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물관 안에서 물은 하나의 기둥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은 이어져 있는 물기둥은 아래의 물기둥을 잡아당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물들은 서로 친화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방울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은 두 물방울은 금세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물은 옆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맨 위에 빈 공간이 생길 때 그 공간으로 물 한 방울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옆에 있던 물방울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줄줄이 뿌리까지 쭉 연결되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10m 이상의 난 꼭대기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식물은 과연 얼마나 물을 배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양을 리터로 측정할 수 있는데 1리터는 큰 우유팩 1개 분량이니까 우유팩 몇 개를 배출하는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해바라기는 하루에 1리터를 배출합니다. 우유팩 1개 분량의 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자, 옥수수는 하루에 1.9리터이니까 대략 우유팩 2개 분량의 물을 배출합니다. 키가 큰 참나무는 하루에 우유팩 400개를 쌓아놓은 것만큼 물을 배출합니다. 자, 그 다음 12m 크기의 단풍나무는 1시간에 225개의 우유팩만큼의 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산작용 때문에 숲이 우거진 열대우림에는 거의 언제나 비구름과 안개가 끼어있게 됩니다. 또한 증산작용 때문에 온실안이 뿌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 빈 곳을 메우기 위해서 뿌리까지 연결된 물기둥이 서로를 끌어올려서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증산작용이 없다면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즉, 뿌리 흡수작용은 잎의 증산작용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증산작용의 중요성 2. 온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울 때 여러분도 땀을 흘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땀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증산작용은 잎이 땀을 흘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잎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러한 증산작용 덕분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어도 식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도 숲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식물의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에어컨
에어컨 열대를 7시간을 틀어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숲이 준 혜택을 잎의 작용과 연관시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숲에 들어갈 때 습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잎의 어떠한 작용 때문일까요? 네, 정답은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숲에 들어갈 때 시원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잎의 어떠한 작용 때문일까요? 자, 이것 또한 증산작용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숲속에 들어가면은 공기가 맑은 이유는 어떤 작용 때문일까요?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광합성 때문에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숲은 참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5번째,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빨래가 잘 마른 조건과 비슷하죠? 네, 물이 식물로부터 빠져나간 작용이기 때문에 빨래에서 물이 빠져나간 조건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잎에서 하는 일 2번째 작용인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산작용은 잎에 있는 기공에서만 일어나며 식물의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잎만의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러한 증산작용 덕분에 식물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고 또한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주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실험 관찰 38쪽 정리하기입니다. 자, 1번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지 가설을 세워봅시다. 자, 이것은 아까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은 가설을 적어보겠습니다. 잎에서 물이 나와서라고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2번 준비물을 사용하여서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해 봅시다. 이것 또한 같이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영상을 보고 실험 관찰에 적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실험 관찰에 이 실험을 하는 방법을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설계한 대로 실험을 한 뒤에 관찰한 내용을 쓰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해 봅시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있는 모종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이 생겼고 잎이 없는 모종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이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이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게 증산작용 때문에 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길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38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